캉그룹 본사 70층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차가운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한우 강한우는 검은색 수트 차림으로 집무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들은 그가 가진 막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무언의 증명처럼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같이 날카로웠으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담겨있지 않았다. 한우는 손에 든 두꺼운 보고서를 무심하게 넘겼다. 캉그룹의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 문서였으나 그는 서류 속 숫자들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오랜 경험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거래가 결국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쓰디쓴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불신과 경멸은 그의 깊은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작은 고시원 방. 윤서아 윤, 써아는 얇은 담요를 덮고 밤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들과 함께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의과대학 4학년인 그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끔찍한 일상을 견뎌내고 있었다. 서아는 지쳤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집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과 주변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캉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출근하는 임직원들로 분주했다. 서아는 급히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 중이던 병원에서 급히 전달해야 할 중요한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캉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의료재단 사무실에 이 서류를 제 시간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지각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거대한 유리 자동문이 열리며 한우가 전용 경호원들과 함께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고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를 위한 길을 열었다. 한우는 마치 주변 세계와 단절된 듯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단호한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만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아는 누군가 부딪히면서 손에 들고 있던 중요한 서류 봉투를 놓치고 말았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일부 서류가 한우의 구두 앞까지 미끄러져 갔다. 서아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꿇어앉아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한우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 널브러진 서류와 허겁지겁 그것들을 줍고 있는 초라한 차림의 서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경멸과 짜증이 미세하게 스쳤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불필요한 상황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의 경호원들은 이미 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서아는 경호원들이 손을 대기 전에 마지막 중요한 서류 한 장을 낚아챘다. 서류는 바이오 프로젝트 연구에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감한 내용이었으나 한우는 그 제목을 흘끗 보았을 뿐 서아의 무례한 행동에 더 신경이 쓰였다. 무슨 짓인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한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서아는 재빨리 일어섰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기죽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급한 서류입니다.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우의 차가운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사과 이상의 당당함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한우는 서아의 깡마른 몸과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당찬 눈빛을 잠시 응시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가난하고 억척스러운 여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의 냉소적인 시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우는 짧고 단호하게 말한 뒤 경호원들에게 길을 비키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서아를 스쳐 지나갔고 그가 풍기는 위압적인 아우라는 서아의 주변 공기마저 압도했다. 서아는 그가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하고 서둘러 봉투를 정리했다. 그녀는 그 오만한 CEO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였다. 그녀는 서둘러 자선재단 사무실로 향했고 서류를 제 시간에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가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본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아까 그 서류 봉투를 줍다가 놓쳤던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녀는 쭈그려 앉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바닥을 살폈다. 다행히도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 작고 투명한 USB 메모리였다. 그것은 서류 봉투 속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보였다. 서아는 USB를 집어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 물건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중요한 서류와 함께 있었으니 분명히 캥 그룹 소유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윤리적인 양심이 그녀에게 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다시 캥 그룹 로비로 돌아가려 했지만 한우의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대신 그녀는 경비실에 USB를 맡길까 생각했지만 내용물이 민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저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직접 이 물건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아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컴퓨터의 USB를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파일 이름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었고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그녀의 호기심과 타고난 문제 해결 능력이 발동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암호를 풀기 위해 씨름했고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암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USB 속에는 캥그룹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자료와 함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해당 프로젝트가 은밀하게 추진하는 비윤리적인 유전자 조작 실험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미 여러 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아는 경악했다. 이 문서를 본 순간 서아는 자신이 단순한 분실물을 주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어둠 속에 숨겨진 부패의 한 조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인간으로서의 정의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문제가 캥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 USB를 흘린 사람은 분명히 내부 고발자였거나 또는 권력을 노리는 누군가였을 것이다. 그녀가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면 그녀의 안전과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 분명했다. 한편 한우는 집무실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어제 로비에서 떨어진 서류와 관련된 이상한 보고를 받았다. 비서실장은 해당 서류 중 극히 민감한 기술적 핵심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우는 즉시 어제 로비에서 서류를 떨어뜨린 그 여학생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했었다. 그 여자를 당장 찾아내 캥 그룹 전체 보안팀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의 냉정한 이성은 그 여학생이 단순한 대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한우의 명령에 따라 서아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서아의 초라한 옷차림과 급하게 뛰어가던 모습을 기억했고, 그녀가 자선의료재단에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단서로 그녀가 다니는 학교와 주거지를 순식간에 추적해냈다. 그날 밤 서아는 고시원 방에서 USB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자신의 정의감을 위해 사용할지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묻어둘지 선택해야 했다. 그녀의 의사 가운을 입은 미래가 이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윤리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이 모든 비밀을 폭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인권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대한 힘 앞에 홀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녀의 양심은 그녀가 눈을 감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결정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시원 건물의 복도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서아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캉 그룹의 그림자가 이미 그녀의 작은 방 문턱까지 드리워진 것이다. 그녀는 USB를 숨겼다.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윤서아 씨 안에 있는 거 압니다. 캉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저음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서아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 문을 여는 순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을 다루는 의학을 공부했으며 강한 책임감과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캉 그룹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그녀의 눈은 그들의 위협적인 존재감에 맞섰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강인한 투쟁심이 마침내 깨어났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한우를 만나러 캥 그룹 본사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아는 거절했다. 왜 가야 하죠? 저는 당신들과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거절은 그들의 예상 밖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위협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강한우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위협적이었으나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기에 물질적 힘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녀는 자신의 윤리적 우위를 알고 있었다.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강한우 회장님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주십시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변호사라는 단어는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위협이 이 학생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망설였다. 이러한 짧은 순간의 대치와 그녀의 침착함은 한우에게 보고되었다. 한우는 서아의 당당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돈과 권력으로 조종해왔지만 이 가난한 대학생의 강인함은 그가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났다. 그의 냉정한 관심이 비로소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한우는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바꿨다. 그녀를 강압적으로 끌고 오지 마. 직접 그녀를 데려올 방법을 찾아. 그녀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우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서아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 눈빛은 순수함과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문을 닫고 불안감 속에서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맹수와 맞서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맹수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었다. 그녀는 이 USB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기이자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튿날 아침 한우는 직접 서아의 학교로 찾아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이것은 캉그룹 회장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의 목적은 오직 USB를 되찾는 것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가 예상치 못한 운명적인 만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병원 복도에서 걸어 나올 때 그녀는 한우의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다. 한우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아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얼굴에 표정을 굳혔다. 이 만남은 불가피했다. 그녀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윤서아 씨. 한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격렬 대신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그는 돌려서 말하지 않았다. 그의 솔직함은 오히려 서아에게 작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물건을 찾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저에게 먼저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우 회장님. 그녀는 그의 지위나 권력에 개의치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당당함은 한우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평가해야만 했다. 한우는 서아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다. 이 가난하고 어린 여학생은 자신이 대면한 거대한 권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눈치를 살피며 복종해 왔는데 서아의 눈빛은 마치 그의 권력의 벽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미묘한 흥미를 느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나의 것이라는 점이오. 한우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는 어제와 달리 미세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나 서아의 침착함은 그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서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물건은 당신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캉그룹의 비윤리적인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USB 내용을 알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한우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그녀가 그 기밀 파일의 내용을 보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 파일은 단순한 기업 비밀이 아니라 캉그룹의 미래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 안다면 당신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겁니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는 대신 경고했다. 위험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명 윤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한우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이었다. 한우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윤리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우는 결국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그녀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정의감이 세상에 알려지면 캉그룹은 큰 위기에 처할 것이었다. 조소, 당신이 그 파일을 돌려준다면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학비든 생활비든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그는 거래를 제안했다. 서아는 한우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돈 때문에 당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안은 저를 당신이 경멸하는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꾸짖었다. 한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았다. 그의 세상에서 모든 것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서한은 그 틀을 완전히 깨부수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냉정함을 되찾고 말했다. 좋습니다. 당분간은 그 파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 프로젝트의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한우는 명함을 건네고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그는 그녀를 잠재적인 위협에서 강력한 협상 상대로 인정했다. 서한은 한우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복잡한 내면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냉혈한이 아니며 그 역시 어둠 속에서 싸우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서한은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받은 의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의사는 서아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윤서아 씨, 축하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쿼드러플릿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아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녀의 세상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4명의 아이라니 가난한 그녀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서아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남자를 만났던 그 짧은 순간을 떠올렸다. 그것은 실수였지만 그녀는 피임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아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의사에게 이 상황이 일반적인 것인지 물었다. 의사는 서아에게 그녀의 임신이 자연적인 쌍둥이나 삼둥이와는 다른 극히 드문 경우라는 것을 설명했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즉각적인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상황은 둘째치고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서아는 병원 문을 나서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4개의 작은 심장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녀의 강인함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그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3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캉그룹의 비밀에 대해 생각했다. 이 비밀이 그녀의 임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혹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편 한우는 서아의 신상 정보를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서아의 학업 성적, 가난한 배경, 그리고 최근 응급실 방문 기록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의사 소견이었다. 한우는 보고서를 읽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아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냉정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자 동시에 비극이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고난이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예상치 못한 동정심과 책임감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우는 즉시 캉그룹의 바이오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아의 임신과 관련된 의학적 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는 서아의 임신이 자연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USB 파일과 서아의 임신이 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한우는 전문적인 유전학 보고서를 손에 넣었다. 보고서는
서아의 임신이 단순한 자연 임신이 아니며 극도로 희귀한 유전적 요인이나 혹은 인위적인 실험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실은 한우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의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연루된 비윤리적인 프로젝트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서아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캉그룹 내부의 어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핵심 인물이 될 터였다. 그의 책임감은 사적인 감정을 넘어 기업 윤리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한우는 서아를 다시 만날 결심을 했다. 이번 만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USB를 되찾으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진실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한 남자였다.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인간적인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서아의 고시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어두컴컴한 고시원 복도에서 서아는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배는 아직 눈에 띄게 부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한누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서아 씨. 한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차가움이 사라진 미묘하게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톤이었다. 당신의 임신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아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아셨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 사생활을 조사하는 겁니까? 그녀는 격분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거대한 시스템의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진 USB 파일의 내용과 당신의 임신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캉그룹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에 드리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혹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당신과 아이들은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신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비밀과 아이들의 존재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서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의혹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아는 잠시 고민했다. 이 남자 강한우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거대한 위협 속에서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냉혈한 CEO와 손을 잡는 위험한 도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저를 왜 돕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의 과거는 여성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아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며 물었다. 그녀는 그의 동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했다. 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이 가진 정의감 때문이오. 당신은 내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의 순수한 양심을 보여주었소.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나의 회사가 초래했을지 모르는 비극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윤서아 씨,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당신은 나의 보호와 무제한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나와 함께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기다렸다. 서아는 한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거칠지만 단호했고 막대한 권력과 책임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냉정한 남자와 함께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강한우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거래는 오직 진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배신하거나 아이들을 위협한다면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서한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와의 손이 한우의 손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거부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함께 뛰어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서약이었다. 한우는 그녀의 손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강인한 의지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곁에 서야 할 운명을 받아들였다. 내일부터 당신은 캉그룹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거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우는 냉정하게 계획을 설명했다. 비서실장이 당신이 머물 새로운 거처와 전담 경호팀을 준비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시원에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학업은 잠시 중단하고 건강에 집중하시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한우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네 아이를 지탱하기 위해 극도의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캉그룹의 비윤리적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한우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연락하여 서아의 안전과 거처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캉그룹의 시스템은 한우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의 압도적인 실행력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고시원에서 간단한 짐만 챙겨 한우가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과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서아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호사로운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 모든 것은 거래의 일부였고 그녀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우는 서아에게 자신의 오른팔이자 충성스러운 부하인 비서실장 김태호를 소개했다. 김태호는 냉철하고 유능했지만 한우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아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캉그룹 미칠 파장에 대해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었다. 윤서아 씨는 이제 우리 회장님의 최우선 보호 대상입니다. 모든 의료 지원과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김태호는 서에게 그룹 내에서 그녀의 역할과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와는 일절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그 USB 파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서아는 이제 한우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는 캉그룹이 제공하는 최첨단 의료시설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한우는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딱딱하고 업무적이었다. 그들은 USB 파일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고 누가 이 비윤리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서아의 의학적 통찰력은 한우의 금융 및 조직 분석 능력과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한우는 서아의 지성과 분석 능력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출 수 있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가난이나 배경의 흔적 대신 오직 순수한 능력과 지혜만을 발견했다. 그의 여성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파헤친 진실의 중심에는 캉그룹의 부회장이자 한우의 숙적,
이태준, 리태준이 있었다. 이태준은 외모는 신사적이었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극에 달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우를 밀어내고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바이오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태준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급격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윤리적 문제까지 불거지자 불안해했다. 그는 한우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특히 USB 파일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이 파일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 이태준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유출된 파일의 행방을 쫓았다. 그의 정보망은 한우가 갑자기 한 여대생에게 극도의 보안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는 서아의 존재가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위협하는 핵심 열쇠임을 직감했다. 강한우가 여자를 곁에 두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야. 분명히 그 여자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이태준은 자신의 고급 사무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한우의 여성 혐오증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아의 존재가 더욱 의심스러웠다. 그는 서아를 제거하거나 회유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서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가난한 배경과 최근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내 아이를 임신한 가난한 대학생이라는 서아의 상황은 그에게는 약점이자 동시에 이용해 먹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서아를 협박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서아를 만나기 위해 캉 그룹의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자신의 사적인 루트를 통해 접근했다. 그는 서아의 어머니가 앓고 있는 희귀병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이용하여 서아의 약점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태준은 비열하고 치밀한 전략가였다. 어느 날 서아는 거처로 배달된 익명의 꽃바구니와 함께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병명과 함께 도움을 원한다면 강한우를 믿지 마라. 이태준을 찾아와라. 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서아는 편지를 보자마자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이태준이 그녀의 가장 소중한 약점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즉시 한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한우는 서아의 어머니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정보를 듣고 격분했다. 이태준이 선을 넘었군. 그는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 이제 상황이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한우는 서아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USB 파일에 담긴 비윤리적 실험은 사실 이태준이 한우를 제치고 그룹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려 했던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서아의 임신은 그 실험의 부작용이나 의도치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당신의 아이들은 이태준이 저지른 죄의 산 증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우는 서아에게 냉정하지만 명확하게 경고했다. 우리는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이태준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서아는 이제 자신의 싸움이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태준과 맞서 싸울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강력한 모성애와 투쟁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우는 서아의 결의를 보고 안도했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이태준의 모든 네트워크와 부패한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우는 전략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들은 이태준의 금융거래와 프로젝트 문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USB 파일의 암호 해제 능력을 바탕으로 이태준의 사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한우의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협력은 점차적으로 더욱 긴밀해졌다.
한우는 서아의 안전을 위해 개인 경호팀을 2배로 늘리고 그녀의 거처에 대한 보안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거래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삶의 일부이자 그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태준은 서아에게 보낸 편지에 아무런 답장이 없자 초조해졌다. 그는 서아를 협박하여 USB 파일과 아이들의 정보를 모두 손에 넣으려 했지만 한우의 철통 같은 방어에 가로막혔다. 이태준은 한우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더욱 분노하고 경계심을 높였다. 강한우가 드디어 여자의 품에 빠진 건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뭔가 특별한 것인가? 이태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한우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우는 서아를 방패 삼아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태준은 이제 서아를 처리해야 할 급박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이태준은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서아의 거처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우가 잠시라도 서아의 곁을 비우는 순간을 노렸다. 그는 서아를 납치하여 그녀에게서 USB 파일과 아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강제로 빼앗아내려 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서아는 한우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그림자가 그녀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기도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의 강인함과 생존을 위한 투쟁심으로 더욱 타올랐다. 한우와 서아의 협력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아는 거대한 아파트에서 생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시원의 좁은 방처럼 갇혀 있었다. 그녀는 한우의 막대한 자원과 보호에 감사했지만 그의 냉철함과 권위적인 태도는 여전히 그녀에게 불편함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태준 부회장은 당신이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한우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복잡한 이태준의 금융거래 구조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그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의학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서아는 화면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 거래 구조는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비윤리적 프로젝트에 들어간 자금이 외부의 특정 연구기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이태준 부회장의 비자금 창구이자 실험의 결과물을 은닉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그녀의 지적 능력은 한우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동등한 지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의학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에도 뛰어난 감각이 있군. 한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칭찬했고 서아는 그의 낯선 칭찬에 미묘하게 놀랐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순탄치 않았다. 서아는 한우가 그녀를 보호하는 방식이 너무 통제적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고 끊임없는 감시와 제한된 외부 접촉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저는 인질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이 싸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의 통제권을 원합니다. 서아는 한우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몰래 학교 도서관에 가서 중요한 자료를 찾아왔다. 그녀의 행동은 한우에게 보고되었고 그는 격분했다. 한우는 즉시 서아를 찾아갔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당신의 안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 당신의 몸 상태를 잊었습니까? 당신은 네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 한우는 통제력을 잃고 강한 어조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그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아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거래한 것입니다. 갇혀서 기다리는 것은 저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찾은 이 논문은 이태준의 실험이 수십 년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서아의 눈빛은 불꽃 같았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논문은 그녀의 결백과 노력을 증명했다. 한우는 그녀의 눈을 보며 자신의 통제적인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집념이 바로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원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하오. 나의 방식이 당신에게 압박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과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서아는 그가 자신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 순간 그들의 불신은 한 겹 벗겨졌다. 그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우는 이태준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밀리에 유전자 조작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기술은 캥 그룹의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으나 이태준은 이 기술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었다. 한편 이태준은 서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수를 두었다. 그는 서아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정보를 빼돌려 그녀를 인질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한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이태준의 부하들이 서아의 어머니 병실 주변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한우는 격분했다. 당장 병원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 이태준 이 개자식 한우는 냉정을 잃고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서아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그의 분노는 폭발했다. 한우는 서아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태준이 당신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족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한우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어머니를 캉츠 그룹의 최고급 의료시설로 은밀히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이는 서아에게 또 다른 신뢰의 시험이었다. 서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한우의 보호를 믿고 싶었지만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한우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태준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결국 한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저의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녀의 신뢰는 한우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기로 맹세했다. 그는 이태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핵심 부하들을 동원하여 이태준의 비자금 창고 중 한 곳을 급습했다. 이태준의 비밀 창고가 급습당했다는 소식은 그룹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태준은 한우의 강력하고 거침없는 방역에 당황했다. 강한우가 변했어. 여자를 위해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다니. 이태준은 한우가 서아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역이용할 기회를 노렸다. 이태준은 역공을 펼쳤다. 그는 한우가 서아에게 캉 그룹의 기밀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이 스캔들은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고 한우는 그룹 내 이사회와 언론의 거센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했다. 한우는 이태준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이사회 앞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는 서아에게 잠시 동안 모든 접촉을 끊고 은신해 있을 것을 명령했다. 이 스캔들을 잠재울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아는 거절했다. 제가 당신을 공영에 빠뜨린 원인입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태준 부회장의 비윤리적 실험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USB에서 발견한 추가 데이터를 한우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은 이태준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이태준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례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던 증거 목록이었다. 이 목록에는 서아의 임신이 이 실험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연구원들의 내부 메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한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고통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우는 서아의 눈물을 보고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과 투쟁심에 깊이 공감하는 한 남자였다. 당신이 가진 용기가 나를 구했소. 윤서아,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한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들은 이태준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밤샘 회의를 했다. 서한은 이태준의 실험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학적 세부 사항을 파악했다. 한우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이태준의 불법적인 행동을 대중과 이사회 앞에 공개할 완벽한 계획을 준비했다. 이태준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한우가 서아 때문에 감정적으로 약해졌다고 믿었고 이는 그의 가장 큰 오만이었다. 그는 한우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서아를 이용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우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과소평가했다. 서아와 한우는 이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캥그룹의 바이오 프로젝트 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우는 자신의 최고 보안팀을 동원하여 접근을 통제했고 서아는 자신이 해독한 USB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태준이 정보를 숨긴 미세한 흔적들을 추적했다. 이태준 부회장은 모든 공식 기록을 완벽하게 조작했지만 일부 연구원들이 남긴 비공식적인 메모와 로그 파일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늦은 밤 거대한 서버실 앞에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 메모들은 이태준이 초기 실험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우는 서아의 곁에 서서 그녀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지치지 않는 집중력과 윤리적 분노에 깊이 감동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한 횡령 증거가 아닙니다. 이태준이 저지른 가장 큰 죄, 즉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한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때 충성스러운 비서실장 김태우가 서에게 극비 정보를 건넸다. 회장님 윤수아 씨가 일했던 병원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응급실에 왔을 때 이미 그녀의 혈액에는 고농도의 특정 호르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호르몬은 이태준의 유전자 증폭 실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서에게 충격적인 확신을 주었다. 제가 응급실에 가기 전에 저는 병원에서 이태준 부회장의 비공식적인 임상 실험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한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상황을 분석했다. 저의 임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태준의 비윤리적 실험의 직접적인 피해 결과입니다. 이태준의 잔인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험의 성공을 위해 가난하고 도움 없는 대학생인 서아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서아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닌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복수를 맹세했다. 한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는 진심이었다. 당신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겠소. 이태준은 당신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도울 것입니다. 한우의 결의는 단호했다. 그들은 이태준의 네트워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이태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외곽의 작은 법률 회사였다. 서아는 이 법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여 이태준이 서아와 같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입막음하기 위해 사용했던 증거 목록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그 목록에는 서아 이전에 이태준의 실험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던 다른 여성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했고 이태준의 위협에 굴복하여 침묵했던 희생자들이었다. 서아는 이 여성들의 이름을 보며 자신이 단순히 행운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서아는 한우에게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준의 모든 부패는 이 윤리적 범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익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의감으로 떨렸다. 하지만 한우는 신중했다. 이태준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이면 그는 이 증거들을 조작하거나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취약한 순간, 즉 이사회에서 결정적인 투표를 하는 순간에 이 폭탄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을 고수했다. 그들의 의견 충돌은 이어진 갈등이었다. 서한은 즉각적인 정의 실현을 원했고 한우는 완벽한 전략적 승리를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우는 서하의 윤리적 열정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서한은 한우의 냉철한 전략적 필요성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보완했다. 한우는 이태준을 궁지로 몰기 위해 캥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태준의 핵심 투자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이태준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초조해졌고 한우가 서하와 함께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한우의 명성을 실추시키기 위해 과거 한우의 개인적인 스캔들을 조작하고 언론에 뿌렸다. 이는 캥그룹 이사회에서 한우의 입지를 흔들었고 이태준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서서히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한우는 이사회 앞에서 이태준의 비열한 공작에 대해 침묵했다. 그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캥그룹의 미래는 부패한 경영자가 아닌 윤리적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보다 이태준의 죄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 서한은 이태준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책임감과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불신은 점차 사라지고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으로 바뀌어갔다. 회장님,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서한은 이태준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를 예측했다. 그는 당신이 약해졌다고 믿고 곧 결정적인 이사회 투표를 강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증거를 발표하면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한우는 그녀의 직관적인 통찰력과 전략적 타이밍 감각에 의존하기로 결정했다. 좋소. 김태후 모든 준비를 하시오. 내일 이사회는 이태준의 종말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한우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이 최후의 대결에 집중시키기로 결심했다. 서한은 자신의 손에 들린 USB와 증거 목록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복수극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용감한 투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우와 함께 이 어둠을 걷어낼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캥그룹 본사 우시 5층 이사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준 부회장은 자신만만하게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한우가 최근 스캔들로 인해 이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확신하며 한우의 회장직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한우는 이사회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이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 두 거물 사이의 싸움에 숨죽이고 있었다. 이 회의 결과가 캥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한우를 비꼬았다. 강 회장님, 최근의 스캔들은 우리 그룹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그룹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회장님, 스캔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당신이 저지른 훨씬 더 심각하고 비윤리적인 범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우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며 울려 퍼졌다. 그의 역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아와 비서실장 김태호가 들어섰다. 서아는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태준은 서아의 등장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누구십니까? 감히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지? 당장 끌어내. 이태준은 격분하며 보안팀을 불렀다. 하지만 김태호는 이미 회의실 보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윤서아 씨는 강한우 회장님과 캥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서아는 한우 곁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손에는 이태준의 모든 죄를 담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저는 이태준 부회장님의 비윤리적인 유전자 조작 실험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임신한 내 아이가 그 실험의 직접적인 결과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사회 멤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침착하게 자신이 이태준의 부하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노출되었던 과정과 그녀의 임신이 극히 비정상적인 의학적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그녀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한우는 서아의 발언이 끝난 뒤 이태준이 실험 부작용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던 증거 목록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이태준이 서아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으려 했던 계획,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건 일지가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이태준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입니다. 이태준 부회장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캥그룹의 윤리를 팔아넘겼습니다. 한우는 이사회 멤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부패한 경영자가 우리 그룹을 이끌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준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한우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지만 한우는 냉정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다. 이태준은 회의실 테이블을 엎고 소리를 질렀다. 강한우, 너도 나만큼 더러워. 네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나 네 곁에 저 여자를 믿지 마.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 한우는 격분하는 이태준을 경호팀에 맡기고 서아에게 다가갔다. 잘했소, 윤서아 씨. 당신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한우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아는 그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쁨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읽었다. 그들의 협력은 마침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이태준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준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끊임없이 한우와 서아를 저주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파멸을 자초했다. 공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 싸움은 캉그룹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우는 냉철하게 위기를 수습했다. 그는 이태준의 부패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고 비윤리적인 프로젝트들을 즉각 중단시켰다. 한우는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발표하며 그룹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서아는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용기 있는 대변인이었으며 거대한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투사였다. 언론은 그녀의 용기와 지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녀는 캉그룹의 윤리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우는 서아에게 다가갔다. 당신의 어머니는 안전하게 최고급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위협에서 벗어났소. 한우는 그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 소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보호와 신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 싸움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표정은 이제 차가운 CEO가 아닌 깊은 감정을 가진 한 남자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소. 당신은 나의 파트너였고 이제는 나의 삶의 일부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여성에 대한 오랜 불신과 증오를 극복했다. 소아는 그에게 사랑과 신뢰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한 정의감은 그의 강철 심장을 녹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운명적인 사랑임을 깨달았다. 이태준 부회장이 체포되고 캥그룹의 윤리적 위기가 수습된 후 한우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힌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소아와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빛을 가져왔고 그는 인간적인 감정을 다시 느끼는 법을 배웠다. 한우는 소아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소아에게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 지원을 제공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캥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소아는 이제 불안감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평화 속에서 살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거래에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발전했다. 한우는 소아의 강인한 지성과 순수한 영혼에 깊이 매료되었고 소아는 한우의 냉철한 외면 뒤에 숨겨진 책임감과 깊은 인간애를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보상받을 필요가 없어. 이 모든 것을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하려는 나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밤 한우는 소아의 손을 잡고 진심을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부드럽고 진실했으며 소아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소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의 돈이나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한우 씨. 저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한우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다. 한우는 무릎을 꿇고 소아에게 청혼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청혼했고 소아는 기쁨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과거 여성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던 CEO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인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한 남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소아는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내 아이의 출산은 여전히 고위험이었지만 최고의 의료진과 한우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우는 모든 비즈니스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에서 소아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길고 힘든 진통 끝에 소아는 4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무사히 출산했다. 병실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기쁨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한우는 아내와 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 순간 치유되는 듯했다. 내 아이들은 이태준의 비윤리적 실험의 결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이제 한우와 소아의 사랑과 희망의 결실이었다. 그들은 악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지만 사랑과 정의의 빛 아래에서 자라날 것이었다. 한우는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지으며 새로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짐했다. 캥그룹은 한우의 리더십 아래 윤리적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는 그룹의 모든 비윤리적인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우는 자신의 권력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사용했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소아는 출산 후에도 학업을 계속하여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캉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재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사랑과 능력 그리고 정의감을 모두 갖춘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 이태주는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가져왔다. 한우와 서한은 그의 존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가족의 행복이 이태준의 모든 악의를 압도한다는 것을 알았다. 몇 년 후 한우와 서한은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한우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가정적이고 따뜻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캉그룹의 역사와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용기와 정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시련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냈다. 한우의 강철 심장은 서아의 따뜻한 사랑으로 영원히 녹아내렸다.